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그지?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자, 그냥 있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다. 그치? 움직여야지 전류가 흐른다 그랬다. 그지? 통과할 때 자석이 아니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얘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 반대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였고요. 강한 자석을 코일 내부에 넣어두면 아니고요. 움직여야 된다 그랬다. 그치?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답이 5번 되겠네. 자, 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검유계에 연결한 코일 속에 자석 S극을 넣었더니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대. 그럼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 물었단 말이야. 그치? 방향이 반대로 되게끔 하는 거. 그러면 가까이 올 때 S극이 가까이 올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멀리 하면 왼쪽으로 움직여. S극이 위를 향하도록 코일 안쪽에 자석을 넣어둔다. S극이 위로 향하도록 코일 안쪽에 자석을 넣어둔다. 물음표 하자. 자, S극이 아래로 향하도록 코일 안쪽에 S극이 아래로 하도록 코일 안쪽에 자석을 넣어둔다. 물음표 할게. 얘도 더 강한 자석의 S극을 코일 속에 넣는다. 자, 코일 속에 넣는 거는 상관없다. 그지?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얘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S극을 위로 향하도록 코일 안쪽에 자석을 넣어둔다. 그리고 S극이 아래로 향하도록 코일 안쪽에 자석을 넣어둔다잖아. 그냥 넣어둔다니까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되겠지.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기억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 코일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경우 물었다. 그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경우 빠르게 움직이면 되고요.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면 되고요. 더 센 자석을 가까이 하면 된다. 그치? 자석의 극을 바꾸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요. 천천히 움직이면 세기가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2번, 3번,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에 연결된 코일을 감은 플라스틱 관에 자석을 놓고 흔들었대.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에 계속 불이 켜지는 거 아니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흐르지 않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코일을 더 많이 감으면 가문수가 많으면 불빛이 더 밝아진다.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거지. 많이 감으면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래서 더 밝아진다. 맞고요. 자석의 세기나 흔드는 빠르기에 관계없이 같은 밝기. 세기가 세지거나 흔드는 빠르기가 빨라지면은 더 밝아지는 거지. 전류의 세기가 세지니까 더 밝아진다. 아주 세게 멈췄을 때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멈추면 당연히 불이 꺼지겠지. 세게 흔들었다 멈추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 그지? 흔드는 동안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를 반복함으로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깜빡인다. 자,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를 반복하는 거죠. 전류는 계속 흐릅니다. 그죠? 계속 흐르는데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불이 켜지든 꺼지지 않든 하는 거야. 이 발광 다이오드에서 그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5번에서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 두 개를 다른 길이의 다리끼리 만나도록 걸렸다. 하나는 긴 쪽, 하나는 다른 쪽.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를 잘 봐야 돼.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 전류가 흐를 때만 불이 켜지는 거야. 자, 자석하고 코일 움직여주니까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갔으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넣을 때와 뺄 때 각각 다른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거 맞지? 방향이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것도 반대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기구에는 전동기는 아니지. 그지? 발전기여야 된다. 그지? 전자기 유도 현상 전동기 아니고 발전기 도난 방지 장치.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두 개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6번 문제.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 뭐 하면 되니? 정지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움직이지 않으면 켜지지 않는다라는 거 알면 돼. 자석의 코일을 가져갈 때나 자석을 코일 속에 빼는 거나 가만히 있는 경우 얘가 정지하고 있는 거죠. 자, 넣었다 뺐다 가져간다. 얘네들은 전부 다 움직이는 거야.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움직이는데 3번만 정지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7번 문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얘가 아닌 것은 물었다. 그치?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 전류가 흐를 때 아니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돼야 되지. 마이크, 도난방지 장치, 교통카드 판독기, 통행료 지불 하이패스지. 그지? 통행료 지불 단말기 하이패스. 전자석 기중기는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지.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지?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8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면 날개를 돌렸더니 자, 움직였다. 그지?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가 전구에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요. 이 전기 에너지가 다시 빛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지?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답은 몇 번 된다?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9번 문제입니다. 어떤 기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우리 요렇게 전지 달려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줬을 때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전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 움직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얘는 발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가나 바뀌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자, 가에서는 자석 사이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회전한다. 맞지? 코일이 회전을 해. 나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 맞고요.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지? 가나는 구조가 비슷하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은 반대다라는 거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0번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석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보일러에서 연소를 시켰단 말이야. 그치? 보일러에서 어떤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뀌어. 열 에너지가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수증기가 어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더라. 이 에너지 전환 과정 알면 되고요. 자, 석탄을 태워서 열 에너지를 얻는다. 맞고요. 발전기 안에는 코일과 자석이 당연히 들어 있어야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 회전하는 터빈은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회전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지.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 수증기가 가진 화학 에너지 아니지. 화학 에너지는 아니고 수증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화학 에너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석탄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1번 문제입니다. 전기기구들의 에너지 전환 물었다. 전구는 빛 에너지,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라디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아니고 어떤 에너지? 저장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헤어드라이어, 열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도 가능할 거다. 그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시, 킬로와트시. 와트시나 킬로와트시는 전력의 단위가 아니라 뭐다? 전력량의 단위가 되겠지. 그래서 1번 전력량의 단위가 와트시, 킬로와트시다.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전력량이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이 길수록 전력량이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소비전력은 일정한 거지, 그지? 전력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지? 전력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 아니지, 소비 전력은 1시간 동안 사용한 것이 아니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줄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전력량은, 자,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초 동안에 전기에너지 1줄을 사용하면은 전력이 얼마가 된다? 전력이 1와트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가 돼? 1와트시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옳은 답은 얼마? 2번 되겠네. 자, 1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0V 100W다 라는 거. 200V가 뭐다? 전격 전압이지. 전격 전압이 될 거고, 100W는 뭐가 된다? 전격 소비 전력이야. 그지? 소비 전력. 이렇게 될 겁니다. 전격 소비 전력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200V의 전원을 연결하여 1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다리미의 소비 전력은 100W이다. 맞지? 100V에 연결하면은, 자, 전압이 반으로 줄어들면, 전류도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은 얼마 돼? 4분의 1로 줄어들어. 그래서 100W 아니고 25W가 됩니다. 자, 다리미를 30초 동안 사용하면 3kJ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자,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 100줄이야. 그지? 30초 동안 사용하면은 얼마? 3000줄이니까 3kJ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맞죠? 다리미가 소비한 전기 에너지 물었습니다. 100W잖아. 그지? 1초 동안에 얼마 사용해?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1시간 동안 사용했대. 1시간 사용했대. 1시간은 3600초일 거잖아. 그러면 3600에다가 02개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36만 줄을 사용하는 거 맞지? 자, 다리미가 소비한 전력량 물었다. 1시간이니까 전력 100W 곱하기 시간, 1시간 하면 되니까 100W씩 나오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우리 요거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 자, 200V일 때 전력이 100W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라고 해서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0.5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R은 I분의 V 해서 저항값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항이 얼마 나와? 0.5분의 200 되니까 400ohm이란 말이야. 자, 전기기구 자체를 바꾸지 않고 전압만 바꿨으니까 저항이 일정할 때야. 저항이 400ohm일 때 전압을 100V에 연결시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얼마 나와? 0.25A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전력은 어떻게 돼?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100V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25W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 자, 14번 문제. 어떤 전기기구를 3시간 동안 사용을 했대. 이때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력량이 3kWh였대. 자, 소비 전력 물었다. 그지? 그러면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전력량이 3kWh니까 3000W란 말이야. 그지? 전력 P 곱하기 시간 얼마? 3시간 되니까 전력은 얼마 나온다? 1000W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15번 문제.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전구를 10초 동안 켜두었대. 이때 방출한 에너지. 자, 빛 에너지가 100줄, 열 에너지가 100줄, 20줄이야. 그러면 공급한 에너지를 따져야 돼. 이때 공급한 에너지가 얼마? 얘는 200줄을 공급한 거고, 얘는 공급한 에너지가 얼마다? 120줄을 공급한 거야. 그지? 그러면 200줄 중에서 우리 빛 에너지로 사용한 게 100줄이니까 효율이 50%밖에 안 될 거고요. 120줄 중에서 100줄을 사용했으니까 6분의 5지, 그치?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0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 8, 2, 48, 83.3% 뭐 이 정도 되겠네. 자, 보자. 어쨌든 가의 소비 전력 물었단 말이야. 15번에 가의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은 어떻게 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인데 얘를 10초 동안 켰으니까 10초 동안 얼마? 200줄이지. 가는 10초 동안에 전기 에너지 얼마 사용했다? 200줄 사용했으니까 소비 전력이 20W가 될 거고요. 나에서는 10초 동안에 120줄 사용했으니까 12W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0W 아니고 20W 돼야 되고요. 가와 나의 소비 전력은 다르다라고 돼야 되지. 자,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것은 누구다? 나이다. 맞죠? 전기 에너지 양이 적어도 똑같은 밝기를 나타냈으니까 디귿이 답이 된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6번 문제다. 표는 220V 전원이 공급되는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사용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전력량도 하나 정리를 할게요. 전력량 하나 정리할 거고, 자,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가장 큰 전기기구 물었다. 그러면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시간 곱하면 전력량이니까 얼마 나와? 200W시. 얘는 100W시. 얘도 200W시. 얘는 1000W시 나오겠네. 그래서 컴퓨터가 제일 클 거야.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거 찾고요. 가장 작은 전기기구는 누구다? 형광등 되겠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7번부터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8번 문제. 자, 영희의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이다. 하루 동안 사용한, 그랬다, 그지? 하루 동안 사용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형광등 내수 곱하기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 하면 전력량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 얼마 나온다? 500W시 나올 거고요. 곱하기 하면은 2400W시 나오겠네. 곱하기 하면 500W시 나올 거고요. 그러면 하루 동안 사용한 것은 3400W시니까 이거는 3.4kW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18번. 전기요금이 1kW시당 100원인데 영희의 집 한 달 전기요금 물었다.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 아까 구했잖아. 그치? 하루에 3.4kW시. 얘를 30일 동안 사용을 하면 얼마 나와? 339, 342, 3102kW시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102kW시 나와. 그러면 1kW시당 100원이니까 여기다가 100원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1200원인 5번이 답이 되겠네. 그치? 자, 19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거죠. 소비되는 거고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니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리 에너지를 만든 거다. 그치?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건 아니다. 그치? 소리 에너지랑 빛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 거야.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등을 합하면 텔레비전이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과 같다. 답은 4번이겠네. 에너지 보존 법칙.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 전환.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은 어떤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됐죠? 자, 20번 문제.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전환될 때 총량은 일정하다. 마찰이 있는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보존되는 거였죠.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총량이 일정하고요. 보존되는 거고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네. 자, 2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공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높이가 어떻게 돼? 점점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뭐 할까? 정지한다라는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근데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야. 얘는 항상 보존되는 겁니다.
공의 마찰과 공기저항이 작용했지. 그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죠?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등으로 전환된 에너지의 합과 같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2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공을 5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더니 충돌 후 4m 높이까지 튀어 올랐다. 그러면 처음이랑 나중에 에너지 차이를 보는 거야. 자, 가만히 떨어뜨렸으니까 최고 높이에서는 여기 최고 높이에서 뭐가 0이다? 속력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운동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처음 역학적 에너지랑 나중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를 할 건데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얼마 2 곱하기 높이 5 하면 되니까 98줄 있었다.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4 되니까 얼마 나와? 8, 9, 72, 8, 8이 64, 78.4줄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두 개 차이니까 19.6줄 차이 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20kg인 연재가 지면으로서 높이가 2m인 미끄럼틀에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지면이니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차이가 발생한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란 말이야.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얼마? 20 곱하기 높이 2 되니까 392줄 나올 거고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0 곱하기 3의 제곱 되니까 얘 얼마 나온다? 90줄 나오겠네. 그러면 빠진 게 얼마? 302줄 된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24번 문제 볼 거야.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10m 높이의 빗면에서 질량이 1kg 술을 굴려서 질량이 6kg 술의 비와 충돌하도록 하였더니 한 덩어리가 되어.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된 거야? 질량이 7kg이 되어서 속력 2m/s의 속력으로 움직였대. 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역학적 에너지는 물었다. 그러면 처음에서 나중 걸 빼주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얘가 처음이겠지. 얘가 처음일 거고 얘가 나중 될 거야. 그지?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만 있었네. 처음 역학적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얼마? 1kg 곱하기 높이 10이니까 98줄이었단 말이야. 그치? 자, 부딪혔대. 그래서 전체 질량이 7이 됐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7 곱하기 속력 2의 제곱 되니까 얘 얼마 나와? 14줄 나오겠네. 그러면 98줄 마이너스 14줄 해주면 되니까 빼주면 되니까 얼마 나온다? 84줄 나오겠네. 84줄.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25번 문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언제 왜 생긴다 그랬어? 코일 있고 자석 있을 때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다. 그지? 자,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이다 라는 답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자, 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한 다음 코일 안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실험이다. 그럼 방향이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움직였으니까 전류가 흐른다. 맞고요. 검유계의 바늘이 넣었다 뺐다 하니까 양쪽으로 움직이는 거 맞아요. 넣을 때와 빼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맞지? 코일을 더 많이 감으면 더 많이 움직인다. 왜? 전류의 세기가 세지니까 더 많이 움직인다. 맞죠? 코일을 안에 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27번. 앞에서도 했던 거다. 그지?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코일을 더 많이 감고요. 더 센 자석을 가지고 더 빠르게 움직이면 된다.
극을 반대로 하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다. 그치? 세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다음 28번 문제. 그림은 어떤 두 장치 구조다. 우리 뭐 보자 그랬다? 전지가 연결돼 있으면 얘는 전동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전구가 연결됐으면 얘는 발전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자, 전동기는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답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위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 전동기였단 말이야. 그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받아 회전하는 것을 이용한 거다. 맞아요. 가에서 전지 대신 전구를 연결할 코일을 회전시키면 나와 같이 불이 켜진다. 그치? 전구 연결하고 코일을 회전시키면 어차피 구조는 똑같은데 코일을 회전시킨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자석주의를 회전했으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발전기와 같은 원리, 불이 켜진다. 맞아요. 가를 이용한 기구에는 전동기 맞고요. 도난방치 장치랑 교통카드 판독기는 나를 이용한 거지. 전자기 유도 현상, 나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고요. 나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했다. 맞아요. 나에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변했기 때문이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유를 알아두면 되겠다. 원리.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의 원리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30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자전거 바퀴가 뭐 할 때 회전할 때 불이 켜지는 발광 바퀴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보면은 자석 있고요. 코일 있잖아. 뭐예요?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기구이다. 맞고요. 바퀴가 회전할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 맞아요. 회전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맞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31번 문제.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환되어 이용되는 에너지의 형태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형광등은 빛, 전동기는 운동 에너지죠. 전동기 운동 에너지, 선풍기도 운동 에너지. 답은 2번 될 거고요. 에어컨, 전기난로 열 에너지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 헤어드라이어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될 거고요. 보통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지.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전기다림이 열 에너지, 전등은 빛 에너지.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32번 문제. 220V 전격 전압. 880W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량 물었습니다. 전력량 어떻게 구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그지? 그럼 전력 얼마라고요? 880W. 시간 얼마? 30분인데 아워로 바꿔야 돼. 0.5시간 되니까 440W시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100V 40W인 형광등 5개를 하루에 4시간씩, 100V 250W 컴퓨터 한 대를 하루에 2시간씩 100V에 연결해서 사용했대. 자, 그럼 일단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 그래서 40W짜리 5개를 4시간씩 사용을 했고요. 250W짜리 한 대를 몇 시간? 2시간씩 사용을 했대. 그러면은 얘는 800W씩, 얘는 500W씩 해서 전체 1300W 만큼 사용을 한 거잖아. 그치? 자, 얘를 30일 동안 사용을 한 거지. 그러면 1.3kW씩 곱하기 30 해주면은 공 떨어지니까 얼마 나와? 39kWh
킬로와트시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럼 1kW시당 50원이니까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 50원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3, 55, 59, 45, 1950원 나오겠네. 그래서 얘네들의 전기요금은 1950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34번. 다음은 여러 기기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다. 수력 발전은 위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발전소니까 전기 에너지. 전구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오디오도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된다. 됐죠? 35번. 질량이 1kg 진자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AB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 맞죠?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높이가 변하면은 높이 변화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바뀌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속력이 최대인 곳 물었다. 속력이 최대인 곳 O 지점. 높이가 최소이면은 속력이 최대가 될 거야.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것은 속력이 최대인 거니까 5점 맞고요. 위치 에너지가 최소인 것도 5점, 높이가 최소니까. 공기 중에서 나와 있다, 그지? 공기 중이라면은 뭐가 있다? 공기 저항이 존재하는 거죠. 공기 저항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죠? 36번입니다. A점에서 질량이 1kg인 진자를 놓았더니 B점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원래 높이까지 못 올라간 거잖아, 그지? 높이가 0.5m나 더 올라갔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러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물었단 말이야.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도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거고 B도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높이 1 한 거랑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높이 0.5 한 거랑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빼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4.9줄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37번 문제. 질량이 100kg인 자동차가 10,000줄의 에너지를 얻었대. 연료로 10,000줄을 얻었대. 그 연료를 모두 태워. 그러면 사용한 에너지가 얼마다? 10,000줄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용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발생한 열 에너지는, 그럼 사용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뭐로 바뀌었다? 발생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럼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면 되겠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100 곱하기 속력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50 곱하기 10의 제곱 하니까 5,000줄 되겠다. 그치? 10,000줄 중에서 5,000줄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5,000줄이 열 에너지로 바뀐 거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3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의 물체가 5m 높이에서 빗면을 굴러 내려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8m/s가 되었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5 하면은 얼마 나온다? 처음에 98줄만큼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8의 제곱하니까 얼마 나온다? 64줄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98줄에서 64줄 되면서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 34줄만큼 손실이 되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39번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 까닭.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도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